집 밖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저희 부산 기자회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집에서 이 코로나 생활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주말만 되면 미치겠어요. 내가 놀아달라 그래서.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감염이 되면 내 주변 사람 네. 그리고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있고 지금 또 선별진료소에서 본인이 의심만 가면은 가서 또 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해가지고 네. 어쨌든 내가 건강해야 내 주위가 건강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마스크 착용,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이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네.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집에 이렇게 일찍 들어가고 했더니 일단 카드값이 좀 작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네. 역시나 아이돌을 좋아하더군요. 아빠 아니고. 네네. 아빠 제가 아니고. 저희 부산 기자회견에서 연말 특집을 맞아서 부산 지역 우리 기초단체장들을 모시고 또 지난 한 해 구청 성과들 좀 짚어보고 있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구청장이다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어떤 손님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지역의 구청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최영욱 동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네,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말로 네, 주위에 별일은 없으시죠? 별일이 많죠. 아유, 고민이 많으시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할 때는 또 그만큼 많이 또 집중을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 말고도 우리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또 할 때는 또 네네. 저희가 또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죠. 예, 지금 우리 부총님 별명이 진짜 동구 사나이세요. 예, 예. 동구와 얼마나 인연이 깊으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동구고요. 저희 집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이고. 이 동구고요. 묘하게 학교도 이렇게 동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대학교, 다 동이에요? 동아대학교, 대학원, 예, 또 시원 8년을 또 이 동구에서 그렇죠. 했습니다. 동구와의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인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동동동 떠다니고 계시는데 동구에 대한 이슈 상당히 좀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 레지던스 이슈도 있었고 뭐 소녀상 이슈도 있었고 근데 특히나 소녀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구청장님의 성함을 상당히 많이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네. 저희들이 뭐 그동안 소녀상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법적 근거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이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 모임을 네. 포함하는 이런 네, 많은 시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조형물이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면 도로에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다. 이런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논란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인 지위를 획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점용에 대한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네. 그때 저희도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일본 총영사가 일본 본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청대미 씨 방문했었잖아요. 일본 외무성하고 어떤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 형식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서 우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메모 있는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적었죠. 저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 체계가 있고 조례로 보장된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다루면서 이건 정말 하이어가 단심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 반응이 참 민감한 반응이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요. 궁금한 점이 이제 그날 이후 더 이상 네네. 또 이렇게 영사관 측이나 일본 관계자 측에서 또 이렇게 동구청에 어떤 뭐 했는지. 그때 아마 저희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어필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 뭐 독일 마테시 소녀상을 일본이 철거하려다가 오히려 된통을 맞고 영구적으로 그 소녀상이 마테시에 예, 맞습니다. 존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아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네. 다시 또 일본에서 이런 식의 요청이 와도 역시나 나는 입장이 그대로다. 두말할 여유 없이 명백하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구는 소녀상뿐만 아니라 올해 좀 이슈가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가 동구에서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북한 재개발 관련해서 동구청의 입장을 좀 밝히셨죠. 네네, 긴급 그렇습니다. 이슈가 된 건데 이제 막개발 반대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어떤 의미이시고 왜 반대하시는지. 부산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고 거기에 부산의 미래를 품어야 된다. 네. 이런 그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번에 이렇게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 업무 지역의 그 이 D블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대충 개발이 이걸 저희들 환산을 해보니까 한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면서 과연 그것이 부산 경제에, 동구에, 원도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는 부분이죠. 네.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 좀 있는 분들의 제2의 어떤 뭐 별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약 그것이 채워진다면 이것은 부산 경제의 미래에 원도심에 과연 도움이 될 거냐.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삼북도로 높이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그 부산항의 어떤 조망을 위해서 네. 이 고도 제한을 받아가면서 그동안 지켜왔는데 네네. 그것이 다 이 망가뜨려져 버리니까 이거는 참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에 안에 불가피하게 그런 높이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면 거기에 주거 시설이 아니라 부산 경제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 좀 들어오고 또 개발 이익에 대해 가지고 원도심, 삼북도로 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개발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치밀하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그때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허가 시점도 참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딱 직전에 그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그 사업 자체가 덩어리로 봐서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그거를 시장 사태 당일날 그것도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해놨다는 거.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레지던스 건은 어떻게 좀 협의가 더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희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스스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도 결성을 하고 시청에 가서 항의 집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의 의원님들도 세 분이나 또 삭발까지 네. 하고 동구에서 막개발 반대 결의문 또 낸 상황이었고요. 지역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여론이 좀 악화되니까 부산시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한번 접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 해소 협의체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8월 달이 제안이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예. 본 회의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분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고개가 갸우뚱. 제가 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르고 뺨치기. 북한의 그런 레지던스 건물을 보면 마린시티를 아직도 잊지 못했는가. 참 아쉬운 게 마린시티는 사실 이제 관광단지 조성으로 이렇게 돼서 목표를 그래 잡았던 건데 아시다시피 주거시설이 됐고 센텀은 첨단 산업단지로 그랬는데 거의 뭐 첨단 산업단지는 일부고 네. 대부분이 이제 주거시설로 첨단 되어갈 주거단지죠. 거예요. 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매일매일 체크하고요. 예. 저희 기획 감사실에 이 북한 관련 그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는 각 과에서 매주 변화되는 동향을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지금 앞서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센텀 마린시티 같은 관광지구로 이렇게 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광지가 그 지역이 어떤 그 성공을 할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그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와서 관광객들도 와서 찾는 그걸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레지던스 들어오고 이러면 결국은 실패한. 예.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고 있는 뭐 로마라든지 뭐 산토리니라든지 그분들이 관광을 위해서 그 도시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축적돼서 그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걸 보러 가는 거거든요. 네. 동구 이제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또 관광지이자 지역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워 있는 에펠탑이다. 와. 우리가 이제 파리 전경을 보려면 에펠탑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에펠탑 부산에서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삼복도로에 가면 부산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있는 에펠탑이 바로 삼복도로다. 정말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괜찮아. 동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삼복도로 말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바구길, 뭐 우리 부산 진성. 진성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산의 뿌리, 부산의 역사, 부산의 지명이 생겨난 곳이 동구거든요. 조선통신사라든지 이게 또 우리 동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미국이나 일본의 좀 선진 어떤 문화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데가 또 부산 동구이기도 합니다. 부산항과 부산역이 있으니까요. 동구의 문화가 부산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또 잘 가꾸고 살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가왕 나훈아 씨도 그런 동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추석 콘서트 때 자랑스럽게 동구 초량동 415번지 7통 3반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구가 지금 좀 들썩들썩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나훈아 글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는데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식으로 확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전문가 우리 포럼에도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또 우리 자체 내에 전문가들 지금 팬클럽하고 관련 전문가들 좀 모아서 저희들 협의체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왕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나훈아 씨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시죠. 같이 잘해보자고. 정말 우리 동구 출신이신 게 자랑스럽고요. 나훈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번 일시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 뜻을 잘 받아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 생각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네네. 나훈아 씨의 노래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당장 떠오른 것도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또 뭐 찻집의 고독, 네. 뭐 무시로, 영영, 잡초, 사랑, 뭐 안수민 기자는 그게 뭐지라는 눈빛인데. 그런데 다들 안승 기자한테는 신곡이죠. 네. 신곡이에요. 나훈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다면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이제 찻집의 고독이라고 그 다방에 들어섰을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예, 그 이제 바로 뒤에 뭐 무시로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또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또 과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번 이 사업은 이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 대전 쪽방 정비 방안에 의해서 이제 전국의 세 번째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때 얘기 나온 게 뭐 서울 영등포나 뭐 그리고 대전역의 쪽방 그리고 동구 좌천동의 이쪽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자천동 지역은 사실은 뭐 쪽방이라기보다도 거기가 이제 지적 불부합지라고 네. 그 지역 내에 거기 지적도가 다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마침 이제 국토부에서 쪽방 총정비 사업이 있어서 국비가 한 1,300억이고요. 네. 우리 시비, 구비 합쳐서 총 1,700억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 불부합지 일체 정리를 하고 거기에 425세대의 그 아파트를 짓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매입한 그 자천초등학교 거기를 문화예술 복합 컴플렉스 센터 형식으로 해서 지역 문화를 융성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앵커 기관으로 지금 거기를 하고요. 그다음 그 사이에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 일체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좀 이 쾌적한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종의 거점 순환형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우리 사회주택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분들이 이주하여 살고 사는 동안 개발 끝내면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하고요. 네. 또 다른 지역도 재정비할 때 그분들이 와서 살고 재정비되면 다시 들어 살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동구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렇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이끌 이런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데 네네. 혹시 돌아봤을 때 네네. 이건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점들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도시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자천초등학교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100인 그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온라인으로 했죠. 정말 주민들의 역량이 정말 그 정도인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에 대한 사랑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그런 역량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몽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온 김에 광고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정말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혹시 카카오 하시면요. 동구청을 카카오 친구로 꼭 클릭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동구청의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민원이 있으시면 바로 그 카카오 친구 채팅을 통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할 시간인데 예. 저희가 항상 마무리는 기자들의 말말말로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구청장님의 말말말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이 말을 완성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최영우 동구청장이 2021년 완성하고 싶은 동구는 행복한 삶과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도시 꼭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를 좀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도시 안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도시, 그거 꼭 만들고 싶습니다.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기자회견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기존에 저희가 연말에 뭐 대담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말 뭐 딱딱하지 않고요. 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런 기자회견이라면 그 밤을 새도 가능하시죠? 네네. 자, 연말을 맞아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특수판인 동구, 우리 동구의 수장 최형욱 동구청장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 저희도 열심히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